누군가가 그 시간을 기다리고 이 여대생이 나올 그 시간을 맞지 않은 듯이 그 시점을 맞춰서 어머니가 외출하고 거기서 맞춰서 문을 놓고 하고 바로 나가면서 문이 열자마자 공격을 당한 걸로 보여져요. 이 여대생은 진짜 꿈도 많고 그렇게 했던 여대생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한이 많이 서려 있고 아직도 학교와 이 집을 오가는 그 기운이 아직은 정리가 되지 않은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소시오패스 같은 그런 기운을 많이 느끼네요. 왜냐면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그렇게 일을 저지르고 나서 아무 감정 없이 그냥 자기가 찾을 거 찾고 그리고 닦을 거 닦고 아주 여유를 부리고 그러고 나간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이렇게 사람을 죽여놓고 그걸 어떻게 거기서 자기가 여유를 잡고 증거인멸을 한다거나 뭐 컴퓨터를 한다거나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라고 보이는 거죠. 안녕하세요. 미국 하와이에서 온 세라보살입니다. 2004년 9월 14일 광주 북구의 한 조용한 아파트 단지. 그날 그 집 현관 앞에는 어머니가 싸준 도시락 하나와 딸의 가방이 널브러진 채 놓여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보이는 참혹한 현장, 피로 그려진 끔찍한 흔적들이 거실에서 딸의 방까지 이어져 있었습니다. 딸의 방 안에는 하의가 벗겨진 채 침대 위에 엎드려 있는 22살 여대생 손모 씨가 차디찬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그녀의 양손은 등 뒤로 꺾여 머플러로 묶여 있었고 머리는 노란 박스 테이프로 몇 겹이나 단단히 감겨 있었습니다. 테이프를 걷어내자 코에서는 핏물이 흘러나왔고 온몸 곳곳엔 크고 작은 멍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건 한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공포의 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부검 결과 더 끔찍한 사실이 밝혀집니다. 사인은 질식사. 테이프로 인해 입과 코가 막혀 살아있는 채로 숨도 못 쉬어 고통스럽게 죽어갔다는 뜻입니다. 범인은 침입 흔적도 지문도 발자국도 그 어떤 흔적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CCTV조차 없었던 아파트 단지. 이로 봤을 때 아주 치밀하게 범죄를 계획했을 수도 있다는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엉망이 된 집에서 없어진 것이라곤 현금 13,000원과 피해자의 휴대전화뿐이었습니다. 피해자를 잔인하게 살인한 뒤에도 범죄자는 너무나도 태연했습니다. 피해자 방에 있는 컴퓨터로 오전 10시부터 1시 반 동안 인터넷을 사용하여 증거인멸 등을 검색한 기록이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사망한 피해자의 사망 추정 시간 직전 15층에 살았던 한 주부는 인터폰 화면을 통해 모자를 푹 눌러쓰고 신문지를 한 손에 든 호리호리한 체형의 20, 30대 정체불명의 남성이 초인종을 누르고 몇 초간 서 있었다가 계단 밑으로 내려간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주부는 당시 이 남성을 아파트에 거주하면서 처음 봤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여대생 손 씨를 살해한 범인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였지만 경찰은 너무 면식범에 의한 범행으로 포커스를 잡았으며 목격자의 진술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초기 수사의 방향성을 잡는 것이 완전한 실패로 끝나버렸고 경찰이 범인의 도주로를 스스로 만들어준 셈이 되어버려 끝내 이 사건은 2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였고 단서조차 찾지 못한 채 미제 사건으로 남아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무속인에게 이 사건의 단서를 하나하나씩 보여주면서 무속적인 감흥을 통해 이 사건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는 이 여대생이 지금 나가려고 현관에 있다가 거의 무방비 상태에서 문을 열어주면서 밀쳐 들어온 그런 느낌이 나네요. 그래서 문을 열면서 들어온 게 아니라 누군가가 밖에서 문을 두들기고 나가려는 그 시점하고 아주 맞물려 들어간다. 이거는 누군가가 그 시간을 기다리고 이 여대생이 나올 그 시간을 맞지 않은 듯이 그 시점을 맞춰서 어머니가 외출하고 거기서 맞춰서 이렇게 문을 놓고 하고 바로 나가면서 이렇게 문을 누군지 이렇게 확인을 한 것처럼 보여지는데 문이 열자마자 공격을 당한 걸로 보여져요. 그리고 이거는 가깝고도 먼 사람이다. 이 여대생을 제가 이렇게 지금 이 느낌으로 받았을 때는 누군가가 이 사람을 지시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어쩌면 이 여대생도 얼굴은 알아볼 수 있는 이 정도 얼굴은 한두 번은 본 정도 이렇게 보이고요. 이렇다고 해서 완전히 아는 사람 면식범이라 하기도 뭐하고
그렇게 보이네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 무방비 상태로 지금 들어오면서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아마 거의 반항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렇게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뭐 이렇게 사건 의뢰 이런 거를 보면 여러 가지에서 측면에서 다들 형사분들이 다 이렇게 해신 것도 이렇게 제가 봤는데요. 그게 이 여대생을 어쨌든 자기의 손을 거치지 않고 테이블 가문 형태로 마감이 된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너무나 지금 이 여대생은 진짜 꿈도 많고 저기 했던 여대생이었기 때문에 너무나 한이 많이 서려 있고 아직도 학교와 이 집을 오가는 그 기운이 아직은 정리가 되지 않은 걸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너무 안타까워요. 그럼 이 피해자인 여대생은 처음에는 아무런 의심 없이 문을 열어줬다가 봉변을 당한 걸로 보이신다. 네. 뭐 예를 들어 뭐 택배입니다 했든가 아니면 뭐 경비실이라 했든가 이런 식으로 문을 무방비 상태로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는 그 상태로 열은 것 같아요. 아는 사람이라 문을 열어준 것 같진 않고요. 이렇게 그냥 외출하려다가 그걸 내려놓고 이렇게 문을 열고 나갔는데 이게 밀치고 들어오는 바람에 이게 그래서 물건도 현관에서 흩어진 나갈 준비를 하고 이렇게 문을 열은 이 동시로 이루어진 이런 걸로 오네요. 피해자의 하의가 벗겨져 있었지만 성폭행의 흔적은 전혀 나오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 범죄는 원한에 의한 범죄일까요? 아니면 성범죄가 목적이었던 범죄였을까요? 이거는 성범죄 같진 않아요. 이거는 원한 쪽하고 조금 더 이 관련이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이 장면을 보니까 숨이 막 안 쉬어지고 가슴이 막 조여오고 이게 이 폭행의 흔적도 있었다고 했는데 내가 볼 때는 이 감으면서 이 가슴도 무릎으로 눌렀는지 뭘로 이렇게 꽉 누르면서 이렇게 테이블 감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가 압박감과 함께 좀 숨이 안 쉬어지고 있는데 이건 뭐 눈부터 가리고 뭐 입부터 가리고 한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그야말로 뭐 죽일 목적으로 테이블 감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너무 숨이 가쁘고 숨이 안 쉬어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기사를 보니까 이 13,000원과 전화기가 이렇게 분실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이 여대생의 그 핸드폰 사진 안에 무엇이 있지 않았을까. 그것 때문에 컴퓨터도 활용을 하지 않았을까. 혹시 그 자료를 저는 그게 연관이 자꾸 돼 있다라고 자꾸 이 느낌이 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대생은 몰랐을 거예요. 그거를 무슨 악용하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저기 하려고 한 것도 아니지만은 거기에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이 여대생을 협박하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죽인 게 아닌가. 왜냐면 얼굴을 한두 번은 봤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지금 딱 신호가 드러내요. 용사님 말씀은 우발적인 범죄가 아니라 계획적인 범죄고 범죄자 또한 이 피해자가 몇 번은 그래도 본 적이 있는 사람일 가능성이 적어도 크다. 한 번은 봤다. 난 이렇게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아는 사람의 이 사람한테 의뢰를 했을 수 있지. 이 사람은 한 번 정도 봤지만 저는 이 아는 사람이 이 누구를 지시한 것 같아요. 범인은 혼자 범행을 했을까요? 네, 제가 볼 때는 혼자라고 봅니다. 그 집안에 들어간 사람은 혼자였고요. 누가 지시를 했던 건 밖에서 작당을 한 거지, 이거는 안에서 했다라고 두 명, 세 명으로 보여지진 않아요. 혼자서, 남자가 보이고 젊은 남자, 20대 남자, 그리고 혼자라고 보여지고요. 뭐 죄책감이랄지, 그러니까 약간의 일종의 소시오패스나 사이코패스까지는 안 되더라도 소시오패스 같은 그런 기운을 많이 느끼네요. 왜냐면 아무런 감정이 없어요. 그렇게 일을 저지르고 나서 아무 감정 없이 그냥 자기가 찾을 거 찾고, 그리고 뭐 닦을 거 닦고 아주 여유를 부리고, 그러고 이렇게 나간 걸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일반적인 사람 같으면 이렇게 사람을 죽여놓고 그걸 어떻게 거기서 자기가 여유를 잡고 증거인멸을 한다거나 뭐 컴퓨터를 한다거나,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람은 아니라고 보이는 거죠. 네. 죽은 피해자의 기운은 이 공간에 그대로 남아 있을까요? 그렇죠. 아까 처음에 제가 느꼈을 것처럼 이 자기가 좋아하는 그 작업실 같은 데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학교 안 이렇게 해서 거기와 여기를 많이 왕래를 하는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아직도 머물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이네요. 너무나 억울했죠. 너무나 억울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어떤 목적으로 어떤 식으로 이렇게 범행을 저질렀는지 모르겠지만 이 여대생 같은 경우는 시험 앞두고 공부 열심히 해서 정말 선생님이 되고 싶은 그런 꿈을 꾸는 그런 대학생이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예쁜 딸이었어요. 열심히 사는. 그랬기 때문에 너무나 억울하고 엄마한테도 미안하고 효도해야 되는데 효도도 못하고 갔으니까 그런 한스러운 마음, 이 너무 뭉쳐있는 그런 기운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쉽게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한다. 저는 이렇게 보입니다. 잡히지 않은 범인, 지금은 뭘 하고 있을까요? 참 이게요, 진짜 이렇게 제가 이런 기획적인 이런 데 출연하는 건 처음이지만은 가끔은 이렇게 그런 사건들을 볼 때 범죄자들이 너무나 뻔뻔스럽게 죄의식 없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 보면 너무 안타깝고 너무 속상하고 한데 지금 여기 이 여대생의 범죄자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그냥 평범하게 삽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일어나는 광주죠. 광주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저는 그들이 거처가 지금 서울이라고 봐요. 그냥 평범하게 자기네들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살아가는데 뭐 한동안은 불안에 떨고 했겠죠. 그렇지만 자기네들이 완벽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은 평범한 사람들 속에 악의 얼굴을 감추고 살고 있는데 저는 선과 악의 그 끝에 지문이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또 우리나라 경찰들 엄청 유능하시잖아요. 분명히 잡으시리라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다른 그 사건을 다루시는 그런 채널에서도 이렇게 제가 들었지만은 이거는 초기 수사가 좀 잘못됐다고 저는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볼 때는 그때 증인, 14층의 증인, 15층의 증인이 있었지만은 그거는 조금 신빙성이 없는 것 같고요. 약간의 혼선적인 것도 굉장히 많았다고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 또 유능한 형사님들이 결국에는 잡아내지 않을까.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사건의 전개를 내가 이렇게 확연이나 느낌으로 받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 형사님들도 촉이 좋으신 형사님들도 분명히 범인을 잡아내지 않을까. 우리나라의 미제 사건은 없기를 바라면서 저는 해결된다는 거에 한 표 던지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이 남긴 흔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